이 경기는 거의 이정현 감독도 1분 1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추가 시간 포함해서 100분의 시간을 완벽하게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이길 확률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상대가 심지어는 킥도 좋고 제공권도 좋기 때문에 지키는 걸로는 사실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정현 감독이 힌트를 좀 준 것 같은데 우리가 걔 바르든지 걔 발리든지라고 공식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준비한 전술이 먹히면 카운터를 칠 수 있다. 안 먹히면 우리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 일단 지금 국내 축구 팬들의 모든 관심사, 큰 관심사가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살려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정효 감독과 광주가 떠나 있는데 이제 10시 33분이 지나고 있으니까 3시간 후면은 드디어 킥오프가 됩니다. 네, 사우디 제다에서 열리는 대회고요.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가 이제 이번 시즌부터 개편을 해서 8강부터는 한 군데 모여서 이제 꿀잼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띄엄띄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고요. 근데 뭐 개최지를 아니나 다를까 사우디가 유치하면서 사우디 구단들이 굉장히 유리해졌죠. 사실상 홈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단판으로 8강하고 4강하고 결승 쭉 치르는 단기 대회가 이제 편성이 됐는데 그중에서 광주가 사우디의 강팀 알 힐랄과 1시 반에 8강 첫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침 또 내일 주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TV 앞을 떠나지 못할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단판으로 펼쳐지고 그리고 지금 한국 현지에서도 응원단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네, 광주 지역에서 이제 조선대학교에 지금 예상 인원은 1000명 정도라고 하는데 자정이 넘은 시간에 클럽 대항전을 보는 데 있어서는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이 되고 또 축구를 좋아하는 관심 있어하는 국내 팬들이라면 아마 거의 다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정현 감독이 승부상으로는 저는 거의 승률은 지금 배팅 사이트를 봐도 딱 알 수 있는 한 8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8배. 8배에서 9배 정도 배당률이 광주가 높습니다. 배당률이 높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길 확률이 떨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평가는 냉정하니까 이제 그 차이를 저는 결국은 이 스쿼드에서 벌어지는 가치나 기량이나 이런 거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거는 광주는 역시 이정현 감독이다. 이정현 감독이 어떤 연금술을 펼쳐가지고 그 차이를 좁힐 것인가 그거 보는 재미로 저희가 지금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살짝 설명을 해주신다면은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가 뒤에 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줄여서 아챔, AFC 챔피언스리그 한 개였는데 이번 시즌부터 2개로 갈랐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의 웨파 챔피언스리그 그 아래 유로파리그 이렇게 있는 것처럼 2개로 갈랐죠. 그래서 이제 위쪽 대회 유럽어로 치면 이제 챔피언스리그에 해당하는 걸 챔피언스리그 엘리트로 이제 리브랜딩을 했고 이게 기존의 AFC 챔피언스리그를 계승하는 겁니다. 그 아래에 새로 생긴 대회가 AFC 챔피언스리그 2. 농담 삼아서 이제 아로파리그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대회가 신설이 됐고요. 아로파. 이제 찐챔인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서 K리그 팀 중에는 광주가 유일하게 생존해서 8강에 올라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진짜 시민 구단이기도 하고 뭐 재정 규모 또 이제 올 시즌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광주에 닥친 위기들 여러 가지 뭐 이야기로 봤었을 때 광주가 여기서 8강까지 간다고? 그리고 이 직전에 있었던 16강전의 드라마틱한 승부 때문에라도 더 많은 분들이 진짜 너무너무 큰 기대를 하게 만들었거든요. 광주 FC의 별명이 뭐냐면은 광건적이에요. 그러니까 팀 색깔도 노란색이고 옛날에 그 우리 삼국지에 나오던 황건적을 떠올린다. 그래서 보면은 이정효 감독이 그 황건적 두령 장각 이미지를 합성해가지고 노란 폭풍 밀려온다 하는데 그래서 이 광주 FC가 아시아 무대에서 지금 선전하는 것을 놓고 광건적이 또 상금을 털러 간다. 이정현 감독도 출국 인터뷰에서 대놓고 그 얘기를 했어요. 목표는 우승이다. 왜냐면 우리는 우승 상금 1000만 달러가 너무 절실하다. 우리 돈으로 한 150억 원, 한 146억 정도 지금 되는 돈인데 그걸 갖고 와가지고 우리 구단 클럽하우스도 좀 새로 짓고 웨이트장도 만들겠다. 웨이트장도 만들고 왜냐면 지금 광주 FC는 이제는 쓰지 않고 있는데 광주 축구 전용구장을 지으면서 거기 본부석이 있는 건물을 클럽하우스 용도로 만들고 안에 작은 그 웨이트 트레이닝장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니까 이정현 감독은 우리가 AFC로부터 상금을 털어와가지고 그걸로 구단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광주가 8강에 진출하면서 누적된 상금이
한 1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6억, 27억 정도 됩니다. 26억. 그런데 여기서 알힐라를 꺾으면은 60만 달러, 한 9억 정도를 네. 단판으로 플러스 또 추가할 플러스 수가 있고요. 9억. 예, 그럼 35억이 되죠. 네. 결승에 진출하면은 또 이제 준우승을 하는 걸로 한 45억 받고요. 네. 준우승하면 또 45억. 우승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90억이 되네요. 네, 우승을 아니, 하면은 80억이 되네. 예. 150억이 들어오고. 150억이 들어오고 추가로. 네. 와. 그러니까 이게 8강전 진출했을 때 기사로 굉장히 유명했던 게 뭐냐면은 K리그 1 우승 상금의 5배가 넘는 돈을 한 방에 벌었다. 근데 그건 우승 상금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거고 우승 상금이 너무 푼 돈이라 그런 거고. 그러니까 누적 네. 상금으로 치면은 네. 그 예상도도 있습니다. 광주가 우승을 하면은 무엇이 달라지나? 광주 엠블럼 옆에 K리그 우승 시 달게 되는 네. 별이 한 28개가 달린다. 오. 그 정도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김정용 기자가 챔피언스 리그를 좀 개편을 하면서 기존의 이제 챔피언스 리그 우승 상금은 AJF 챔피언스 리그 2가 거의 계승을 하고요. 거기는 우승하면 400만 달러 받게 되고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획기적으로 상금을 더 늘리면서 좀 가치를 더 높였죠. AFC에서. 네. 자, 잠깐 질문들을 짚고 넘어가면은 일단 취직에서 범32님께서 조별리그 참가비도 있지는 않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18억 정도. 8강 진출까지의 20, 네. 누적 상금이 이제 26억이다. 26억 정도 네,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그 광주 서울 팬들이 지금 가장 긴장하고 있지 않을까? 광주 4강이냐, 서울 아침 진출이냐라고 하는데 이게 또 제임스 A님은 반박을 하시는 게 광주의 4강은 서울에 영향이 딱히 없습니다. 광주가 우승을 해야 서울 자리가 납니다. 네, 우승을 하면은 광주의 지난 시즌 성적과 상관없이 다음 시즌 또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리그 순위에서 가장 뒤에 밀려 있던 FC 서울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경기 이기는 걸로는 아직 뭐 서울의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나가는 상황에 영향을 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 아릴랄과의 경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광주의 이번 승부의 승리는 뭐 서울 팬 여러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울 팬들 입장에서는 광주가 빨리 탈락하면은 네. 뭐 특별한 변수가 이제 사라지는 거니까 안심을 할 수 있긴 한데 뭐 당장 오늘 밤 경기는 결정적인 뭐 지장을 주는 건 없다. 그래서 저기 김효경 기자께서 정효영 준우승만 해주세요. 맞다. 김효경 저. 여러분 광주 팬들 김효경 기자입니다. 중앙일보에. 그리고 네. 지금 휴직 중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공격을 해봤자 타격이 없다는 거. 일단은 마음 편히 오늘 경기는 뭐 응원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팬 여러분들께서.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상금이 얼마네. 광주 대단하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좀 어려운 게 상대가 아릴랄이에요. 아릴랄은 일단 많이들 지금 부자라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아챔에서 가장 근본이 있는 팀인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역대 최다 결승 진출, 최다 우승팀입니다. 이 팀이 4회 우승을 했고 3회 우승에 포항을 비롯한 뭐 여러 팀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사우디가 이제 사우디 국부펀드에 전폭적인 투자를 받아서 한 재작년쯤부터인가요? 그 선수들 엄청나게 영입했는데 4팀이 영입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고 그 중에 제일 현명하게 영입했어요. 그래서 뭐 알 나스르는 호날두, 알 이티하드는 벤제마 이렇게 한 명 한 명 하는 게 아니고 이 팀은 네이마르에다가 모든 포지션을 다 깔았어요. 화려한 선수로. 사실은 골키퍼랑 센터백까지 화려한 선수로 깔아버린 게 둘째로 사우디 자국 대표 선수까지 좋아요. 그래서 이게 다 조화를 이루면서 지난 시즌 사우디 자국리그 우승을 했었고요. 최강 전력으로 불렸고 네. 이번 시즌은 사우디 자국리그 1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전력과 현재까지 아챔에서의 어떤 행보를 볼 때 역시나 아시아를 통틀어서 1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죠. 그러니까 뭐 팬들이 자칭 힐랄 마드리드다. 힐랄 마드리드. 네,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그리고 네. 사우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 팀의 팬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달리 말하면 이제 안티도 많고 뭐 영국에서 잉글랜드에서도 우리나라 국민 절반은 메뉴 팬 절반은 메뉴 안티 네. 뭐 독일에서도 우리는 국민 절반은 바이언 팬 절반 바이언 안티 뭐 이렇게 원탑이 있으면 그러기 마련이거든요. 네네. 아릴랄이 사우디의 수많은 강팀들 중에서도 그런 위치인 거예요. 뭐 레알 마드리드 뭐 바이에른 뮌헨 이런 위치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주 선수들 입국할 때 라이벌인 팀 팬들이 나와가지고 공항에서 막 환영 행사를 해주는데 진짜로? 예, 광주 선수 진짜 웃긴 게 광주 선수들이
보고서는 감사합니다로 지나가면 되는데 네. 얼결에 같이 춤을 추면서 같이 빙빙 돌다가 이게 뭐지? 아니, 얼마나 당황했겠어 본인들도. 진짜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느낌이 예전에 우리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때 그 이탈리아하고 아르헨티나가 4강 준결승에서부터 격돌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나폴리 경기장에서 열렸었잖아요. 네. 나폴리 시민들이 누구를 응원해야 되지? 마라도나를 응원해야 되는 건가? 이탈리아 대표팀을 응원해야 되는가? 엄청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 경기도 알힐랄은 연고지가 사실은 뭐 사우디아라비아 국민클럽이라고 하지만 연고지는 리야드예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인. 이번에는 제2의 도시인 제다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제다는 사실은 알힐랄의 최대 라이벌인 알이티하드의 본거지란 말이에요. 지금 킹 압둘라 스포츠시티 스타디움이 매진됐다고 하는데 네. 저는 한 4만석 정도 되는데 한 3만석은 알힐랄 팬들이 막았을 것 같고 나머지 좌석은 알힐랄을 싫어하는 우리 그 알이티하드 팬들이라든가 그 그러니까 제다에 제발. 있는 팬들 그리고 이제 광주 팬들이 먹지 않았을까. 반힐랄 연합군. 네, 반힐랄 연합군이. 딱 제임스님이 마치 전북이 상암 가서 아챔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고요. 네. 이게 비슷한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조금 다르지만 독일 대표팀이 독일 국내에서 A매치를 하는데 연고지의 라이벌 팀 선수가 뛴 거예요. 그게 이제 현재는 토트넘에 가 있는 티모 베르너였는데 네. 그래서 관중들이 자기 독일 선수한테 야유를 엄청 했어요. 그 선수가 새가슴이 돼가지고 경기를 망쳤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알 이티하드 팬들이 힐라를 야유하고 광주를 응원해도 네. 광주 선수들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응원 구호도 못 알아듣고 그 중동 특유의 이런 응원이 있는데 못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힐라 선수들은 알아들을 것이다. 김효경 기자가 제다에는 한인들이 많아서 한국 응원단이 제법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제다 한인 교민회에서 티켓을 좀 확보해 가지고 네. 되도록 왜냐면은 티켓을 중구난방으로 구입하다 보면은 이 작은 규모의 팬들은 흩어져 가지고 응집력을 못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제다 한인 교민회에서 그래도 연석 좌석들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네. 좀 힘있게 응원을 해 주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런 것도 광주 선수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은 전력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그렇죠. 이거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점점 이제 물음표가 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또 해야 되나요? 요즘 기사로도 쓰고 여기저기 나가서 무조건 하는 얘기가 이제 돈 얘기인데 그렇죠. 연봉과 이제 몸값 얘기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가 객관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그 가시적으로 시각적으로 좀 확연하게 좀 드러나는 지점들이 숫자기 때문에 숫자로 좀 비교를 해보면은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뭐 선수 저변, 연봉, 구단 자본, 뭐 평균 연봉 여러 가지 비교가 있는데 나오는 숫자들이 놀랍긴 놀라워요. 네, 아릴랄은 놀랍게도 이게 많이 줄어든 거고. 아 그래요? 왜냐면 네이마르 혼자 연봉 1,000억 원 네. 받다가 네이마르가 나갔으니까요. 근데 남은 선수들 합쳐서 뭐 대충 한 3천억 원 가까이 돼요. 근데 광주가 대략 70억 원 정도인 거거든요. 40배입니다. 연봉 40배. 뭐 쉽게 생각하면 그냥 주앙 칸셀로 한 명만 못하다. 상황이. 예. 심지어 사우디 국내파 선수들 중에서도 네. 광주 선수 다 합친 거보다 연봉이 많은 선수가 한 2-3명 있어요. 알도사리랑 네. 수비수 알탐 그 선수랑 한 2명 정도는 70억이 넘더라고요, 연봉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사실 근데 뭐 숫자는 숫자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긴 한데 이게 또 너무 차이가 크니까 약간 주눅 드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김종용 기자가 워낙 알힐랄에서 뛰고 있는 유명 선수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예를 들면은 이정효 감독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준비를 잘하고 수비적으로 잘해가지고 알힐랄 선수들이 그러니까 파이널 서드라든가 박스 쪽 위협 지역으로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해도 여기서 뻥축구 한 방으로도 그냥 해결을 지어줄 선수까지도 옵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광주가 진짜 이 경기는 거의 그 이정효 감독도 1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추가 시간 포함해서 100분의 시간을 완벽하게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이길 확률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네, 그 정도로 어려운 난이도의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가 심지어는 킥도 좋고 제공권도 좋기 때문에 물러나 지키는 걸로는 네. 사실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정효 감독이 힌트를 좀 준 것 같은데 좀 흥분하셨는지 평소에도 말을 좀 기자에게 세게 하는 편이지만
이거 사우디 말로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개 바르든지 개 발리든지라고 공식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준비한 전술이 먹히면 오히려 이제 카운터를 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을 내가 최대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안 먹히면 우리는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우리가 2021년에 이 알힐랄을 결승에서 만났던 포항 스틸러스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되는데 그때 김기동 감독도 많은 이제 경기 플랜을 갖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이런 시간에 실점을 해버리면서 그 모든 플랜이 싹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알힐랄도 지금 보면 개인 역량이든 혹은 미트로비치라든가 코비치 사비치 등을 활용하는 세트피스 전략도 이 팀은 굉장히 위협적일 거예요. 네. 그런 데서 한 전반 20분 안에 광주가 먼저 실점을 한다? 그럼 경기의 맥이 상당히 쉽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댓글창이 또 화면이 꺼졌거든요. 이것 좀 확인 좀 부탁드리고. 자, 그리고 아까 그 댓글에 나왔던 것 중에 그 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알힐랄 선수 한 명의 몸값이 광주 선수, 코칭 스텝 모든 연봉 다 합친 것만도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딱 지금의 그건 것 같은데. 상해하죠. 그러니까 뭐 그걸 어떻게 통역을 했는지 뭐 번역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개 발리든가 개 바르든가. 근데 그거 저기 그 한국 프로축구 연맹에서 보내주잖아요. 거기는 이제 도저히 쓸 수 없었나 봐요. 뭐 아니면 도다라고 같은 한국말인데 우리한테 의역을 해서 줬더라고요. 아니 뭐 거의 뭐 데드 오 얼라이브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저는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랑 김종용 기자랑 그럼 광주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렇죠. 이정효 모드가 돼가지고 어떻게 공략을 하면 저들을 한번 잡을 수 있을까? 저는 10번 붙으면은 거의 10번 다지거나 한 번 정도 이제 광주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팀의 전력은.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딱 만드는 게 감독의 역량이고 우리도 뭐 카잔의 기적이라든가 뭐 브라질 대표팀하고 기량차는 현격하지만은 우리 홈에서 한번 잡아본 적도 있고. 김도훈?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일단 알힐랄이 최근에 경기력이 이 시즌의 전체적인 사이클을 볼 때 지금 안 좋은 사이클을 타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하향세입니다. 네, 하향세예요. 특히 수비가 굉장히 무너지면서 좀 상대 팀들한테 주도권을 잡고 가는 경기에서도 얻어맞고 진 경우들이 왕왕 있었거든요. 최근 한 3달 사이에 3번인가 4번인가 졌습니다. 그게 뭐 이제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나가서도 졌고 그리고 이제 리그에서도 졌고 경기에 좀 말리는 꼴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저는 어제 이정희 감독이 인터뷰에서 좀 거센 발언을 한 것도 한번 그들을 흔들어 보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발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거기에 만약에 감독 조르제 제수스 감독이나 선수들이 한번 좀 말렸으면 싶은데 신경을 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정희 감독이 제주스 감독이 좀 또라이라고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재밌을 것 같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대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상적으로 붙으면 빈틈을 뭐 찾기 쉽지 않고 상대가 뭐 방심이 됐든 아니면 뭐 조직력이 요즘 좀 와해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든 특정 선수가 폼이 안 좋든 뭐 이런 쪽의 변수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굳이 얘기하면 그 쿨리발리랑 이제 중앙수비 듀오를 이루는 사우디 자국 대표 이제 베테랑 선수나 이런 쪽에 노장들이 좀 있긴 해요. 그런 쪽이 굳이 말하면 일단 수도 있지 않을까? 1 전제 조건은 골키퍼 김경민 선수가 미쳐야 됩니다. 그렇죠. 약간 경기 자체는 알릴랄 쪽에서 슈팅을 엄청나게 몰아치고 막 결정적인 기회를 잡아서 퍼부을 가능성이 높은데 러시아 월드컵 때의 조현우처럼 김경민 선수가 좀 오늘은 미쳐주길 바라는데 근데 김경민 선수가 다 잘하는데 약점이 딱 하나가 있는 게 그게 공중볼이에요. 공중볼에서 올해도 리그 안에서 미스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인이 잘 집중을 해주면서 일단 최대한 억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저는 역습 상황에서는 광주가 그래도 득점을 만들 수는 있겠다 싶은 게 일단 최고의 아시아 지금 ACL 엘리트 득점 1위 선수가 있고 아산이 결정력이 있고 득점 1위는 호날두가 아닙니다. 아산입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한번 그런 공격적인 구조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결국은 뒤쪽에서 좀 최대한 그런 상대의 찬스를 제가 볼 때 조기에 끊는 것도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서 박스 안쪽에서 최대한 집중력을 갖고
막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할 것 같죠? 압박을 할 것 같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저는 서울전에서 그걸 테스트해본 게 아닌가 싶은데 박태준 아니면 최경록을 이제 스트라이커 투톱 자리에 놓고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상대 이제 센터백 압박할 때 강하게 압박해서 거기서 뭘 좀 해본다. 이런 식의 카드를 쓰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하나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원래 주전 N 선수 중에 박인혁, 가브리엘, 조성권 중에 한 명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공권 강화를 위해서 스트라이커, 윙어, 풀백 이런 자리 중에 한 자리 정도를 좀 더 큰 선수를 놓는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 상황에서 아주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어차피 그들도 정여부를 해온 선수들이니까 세트피스 시에 장신 수비 옵션 하나 늘린다. 이런 쪽으로 접근할 거라고 보고 그냥 두 가지 정도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두 개 해도 뭐 이긴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정현 감독이 그 이상의 그러니까 전술도 전술이지만 기세 지금 뭐 막 좀 거친 말을 한 게 상대를 흔들어놓으려는 의도일 수도 있고 광주 선수들을 좀 평소 이상의 흥분 상태에서 경기를 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죠. 도파민을 아주 그냥 극대치로 끌어올려가지고 들어가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경기 경험이 아무래도 광주 선수들이 경기를 잘하지만은 또 저런 큰 경기에 대한 절대치 경험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유로를 경험한 아산이 정도를 제외하면은 저 정도 규모의 관중 앞에서 경기를 한 것도 경험 못한 선수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서 이제 미스가 나오면은 완전히 큰일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짜 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의역해서 뭐 아니면 도, 개 바르거나 개 발리거나 두 가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떻게 시민구단 많은 돈도 적고 선수층도 얇은 이 광주가 여기까지 왔을까도 놀랍지만 아리라를 상대할 때 그래도 이정효가 이끄는 광주니까 갖고 있는 희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지금 두 분께서도 여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그 광주가 만약 결승까지 간다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경기가 이 경기가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하필 만날 수 있는 상대 중에서 제일 어려운 상대를 만나버렸고, 근데 반대로 이거를 극복을 하면은 광주 입장에서는 다음 4강이라든가 그 이후에 결승에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확실히 갖고 갈 수가 있거든요. 이정현 감독은 그래서 생각의 치안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냥 끝판대장을 만나서 우리가 해볼 거 다 해보고 한번 덤벼보고 후회 없이 해보고 그러고 나서 결과까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니까. 그럼요. 뭐 상금이 아깝지. 뭘 더 할 나위가 없어. 한 번이라도 더 이겨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 가야지 지금. 어떻게든 이겨서 또 우리 응원도 좀 받고. 일단은 8강전부터 결승전까지 아까 단판 승부로 이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일정이 5월 초까지 쭉 이어지죠. 네, 일단 이제 넘어가는 새벽에 광주가 8강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4강하고 결승전이 이제 한국 시간으로 4일이죠. 한국 시간 4일 새벽에 하게 됩니다. 이것까지 이제 치르고 뭐 물론 이제 광주 쭉 올라가면 여기까지 치르고 오게 되는 뭐 그런 일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김종용 기자가 사우디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일 간다고요? 근데 제가 아직 여기 있다 사우디를 간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취재 신청을 좀 늦게 하면서 저희 회사에서 해주셨는데 저 말고 저 회사에서 이제 뭐 다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4강과 결승을 보는 일정이 됐어요. 김종용을 위해 정우영 이겨줘. 이제 평소에 이정현 감독이랑 뭐 광주 떨어져도 보고 와요? 그러니까 전 무조건 보러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결승만. 그래서 이정현 감독이 원체 바쁘고 그래서 연락도 많이 받으니까 전 평소에 연락 많이 안 하는데 제가 4강을 보러 가니까 좀 이겨 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을 해놨습니다. 지금 약간 유니폼도 사우디 현지에서 입기 위한 유니폼 그 옷을 입고 온 것 같네요. 이거요? 이건 뭐 e스포츠 팀 디플러스 기어 유니폼이긴 하지만. 그래요? 아무튼. 그럼 출장을 꽤 오래 가시겠네요? 일주일 정도.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김정용 기자 아내분이 제 입사 동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KBS 동기들 몇 명 만나기로 했는데 그 아내분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 맞아요. 안 된다 그러더라고. 너 때문이었구나. 에바야 돼서. 이거 때문에. 그 모든 약속을 다 취소했습니다. 나는 사실 고인물 9588님이 근데 8강에 경고 누적 조심할 선수 있나요?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러게요. 제가 그걸 체크를 못했네. 아까 그 댓글에 경고 누적이 누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그 댓글 중에 누가 좀 알려주시면은 이번 경기에서는 저거는 신경 쓸 변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 이길 수 있다면은 뭐든 동원을 해가지고 광주는 이겨야 되는 입장이 돼가지고 그리고 뭐 광주에
뭐 빠지면 안 되는 선수도 별로 없습니다. 뭐 정효볼이 많이 자리 잡고 있고 네. 뭐 다들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선수들이 이제 좀 있어요. 아니, 상대방 경고 누적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그 이제 공략하는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죠. 상대방이 몸을 사리면 네. 그럴 수는 있죠. 네. 네. 그 해당 선수가 뭐 수비형 미들이나 뭐 수비수인데 몸을 사린다? 그런 선수는 뭐 좀 이제 공략해 볼 수 있겠죠. 저는 요즘에 광주 경기를 보면서 약간 이재명 감독이 일부러 저러나 싶은 게 아사니의 활용 비중을 좀 낮췄거든요. 최근에 리그 경기나 이런 뭐 컵 대회도 마찬가지고 약간 저거 챔피언스 리그 때 쓰려고 밑밥으로 지금 우리 분석할 때 이런 내용을 한번 볼래? 이런 식으로 이 경기를 분석해라. 그러다가 보면 전에도 한번 그런 경기가 있었어요. 아사니가 좀 리그에서 조용했는데 갑자기 막 챔피언스리그 알릴 때 미친 듯이 폭발한 경기가 있었거든요. 아사니 본인도 그 요코하마를 대파했던 그 경기를 알힐랄전 앞두고 언급을 했는데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말란 법은 없다라는 그렇죠. 얘기로 했거든요. 실제로 아사히 선수가 그냥 득점 개수만 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ACL2에서는 이제 9골로 득점 선두거든요. 근데 K리그에서는 그것도 뭐 윙어로서 적은 건 아니지만 3골로 팀 내 득점 1위는 헤이스입니다. 네, 아사히 선수가 출장 시간도 조절했고 골도 다른 선수들이 많이 넣었고. 네. 녹스님께서 취직으로 아릴랄은 어떤 전술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뭐 보통 4-2-3-1 하고요. 네, 4-1-4-1일 수도 있고. 아릴랄 전력 얘기를 그럼 전술이면 전력 얘기를 하면 스트라이커의 이제 세르비아 대표 풀럼에서 프리미어리그 10골 이상을 넣었던 미트로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트로비치랑 번갈아서 벤피카에서 온 브라질 유망주 레오나르도 선수가 이제 번갈아 스트라이커로 뜁니다. 네. 오른쪽 윙어가 이제 마우콩이라고 빅리그 갈 뻔했는데 이제 뭐가 좀 꼬여서 못 간 거지. 빅리그 급의 브라질 대표 윙어가 있고 네. 윙쪽 윙어가 살레 알 도사리라는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 역대급 레전드, 사우디 자국 레전드 윙어가 왼쪽에 있고요. 중앙이 마우콩이죠. 이제 오른쪽에 또 세자르라고 다른 브라질 윙어가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포르투갈의 주앙 네베스, 그 다음에 세르비아의 밀린코비치 사비치, 역시 이제 빅리그급의 그런 선수들이고 센터백에 이제 김민재의 나폴리 선배죠. 첼시에서 데려온 칼리드 쿨리발리가 있고 풀백에는 이제 맨시티 바이에른 뮌헨 등을 거친 주앙 칸셀루가 있고요. 반대쪽 풀백은 브라질 대표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데리고 온 헤낭 로지가 있고 골키퍼는 모로코의 지난번 월드컵 4강 돌풍의 주역이었던 야신 부누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 얘기는 됐냐고요? 승부차기는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야신 부누. 예, 야신 부누 승부차기 미친 선수라서. 네. 면면을 듣지 말 걸 그랬다. 됐냐고요? 차라리 불안하세요? 야, 뭐 유로파리그 가야 될 팀이 왜 ACL 엘리트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냐 이러면서. 모르고 봤으면은 그냥 잘하네 이러고 하고 알았을 텐데 괜히 들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뭐 하지만 누구의 말처럼 공은 둥글고 승부는 숫자로 하는 게 그렇죠. 아니니까. 지난 월드컵에도 반대로 얘기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잡은 것처럼. 그럼요. 의외로 또 그런 강력한 전방 압박과 상대가 뭔가 방심한 틈을 타가지고 계속 흔들면은 이길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